오늘 어제 원래 어저께 방송을 켰어야 되는데 어제 축구를 보고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방송을 안 켰어요. 자 일단 오늘은 전투씬인데요. 전투씬 보시기 전에 잠시만 제가 보여드릴 곳이 있어요. 잠시만요. 자, 여기 스토리튠즈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스토리튠즈라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보시면 스토리튠즈라고 나와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어떤 곳이냐면 사도연 작가님이라고 사도연 작가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 계시거든요. 거기서 운영하시는 학원인데 여기가 아마 주소가 합정역인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저희 뭐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 나와 있네요. 스토리튠즈 지금 보이시죠? 한번 저기 여기 가서 너무 막히시면 너무 막히셔서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문의도 한번 해보시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문의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도연님 이제 그 사도연님이 운영하시는 학원입니다. 네, 일단 요거 한번 홍보해드리려고 방송 초반에 홍보해드리려고 이거 말씀드렸고,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전투씬이에요. 전투씬. 그럼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전투씬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전투씬. 네, 전투씬은 뭐 전투씬이라고 하면은 뭐 전투를 하는 씬이겠죠. 네? 뭐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일텐데, 전투씬이라는 게 잘 쓰면 묘사처럼요, 묘사와 비슷합니다. 잘 쓰면 굉장한 몰입감을 주는데 잘못 쓰면 이거는 분량 채우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묘사보단 나은 거는 전투씬에도 몰입이 가능한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전투씬만 잘 써도 굉장히 그 생동감 있게 그런 전투가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전투씬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어요. 요거는 일장일단이 있어가지고 전투씬을 잘 쓰시는 작가님들도 계신데 그분들 뭐 조회수 보면은 어쨌든 뭐 괜찮고, 그리고 뭐 그걸 잘 쓰시는 분들도 또 뭐 스토리 라인도 잘 잡으시니까 그런 거를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단순하게 이거 하나 가지고 전투씬을 그래서 써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할 것 같고, 자 전투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도대체 전투씬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전투씬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이걸 네, 안녕하세요. 4757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시다 오셨구나. 네, 오랜만. 그러시구나.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전투씬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건 묘사처럼 제가 묘사 뭐 길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전투씬을 쓰시려면 그래요. 뭐 확실히 쓰는 게 낫겠죠. 묘사와는 좀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가진 것 같습니다. 과한 묘사는 정말 몰입도를 너무 떨어뜨리는데, 전투씬은 잘 쓰면 득이 되기도 해요. 득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전투씬에 대해서 전투씬을 써야 하는 이유와 타이밍을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전투씬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 글이라는 글, 웹소설은 글이죠. 웹툰과 영화,
드라마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글로 표현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글로 표현을 해야 한다. 글로 표현해야 돼요. 내가 무슨 걸 먹고 있다. 이거는 유튜브 보시는, 먹방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영상으로 나오면은, 글로써는 이게, 내가 어떻게,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서 그걸 후후 불고, 후룩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리고 전투씬이라는 것도 이번에 어벤져스나 블랙팬서 아니면 이런 것도 보시면 전투씬 되게 멋있잖아요. 어벤져스도 그렇고. 근데 영화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게 글로 풀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왜냐면 그 영화 한 장면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글로 풀기에는 너무 길기도 하고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힘들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씬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뭐냐면, 글이라는 게 어쨌든 글로 이렇게 몰입을 시켜서 독자님들이 대리만족을 하게 만들고 그런 거는 좋은데,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은 글이라도 좀 뭔가 한 번쯤은 그냥 정신없이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안녕하세요.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하는 게, 우리 판타지 무협 이런 장르 소설에서는 전투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투씬. 전투씬을 써야 하는 이유는 양념처럼, 근데 양념이 되게 필요한 양념이에요. 뭔가 라면을 먹었는데 김치가 땡기는 것처럼. 그런 김치가 홀로 먹으면 맛이 없지. 그냥 홀로 먹으면 그러니까 많이 못 먹지만 라면이랑 먹으면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 것처럼, 제대로 쓴 전투씬은 글을 더욱 풍성하게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언제냐? 전투씬을 써야 되는 타이밍?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타이밍. 이거는 보세요. 모든 전투씬을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 주인공이 무력을 드러낼 때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인공이 무력을 드러낸다. 자, 저번 화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력을 드러낸다 는 이퀄 뭘까요? 주인공의 매력이 드러나는, 혹은 주인공의 무기가 드러나는, 능력이라고 할게요. 능력이 드러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씬은 버퍼링이 좀 엄청나요? 버퍼링이? 정말로요? 다른 분들 괜찮으세요? 다른 분들 버퍼 괜찮으세요? 트위치가 요새 지금 버퍼가 좀 심한가 봐요. 괜찮습니까? 그럼 방송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껐다 켰다 다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일단 방송 진행을 할게요. 무력을 드러낸다는 것은 일단 레이드물이나 아니면 주인공이 무력을 가졌다는 가정하에서 주인공의 매력이 드러나는, 혹은 주인공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전투씬을 써야 하는 타이밍은 이 타이밍이겠죠. 다른 캐릭터들이 전투를 하는 거는 최대한 압축을 하세요. 괜찮습니까? 다행이네요. 일단 다른 캐릭터들이 전투를 할 때는 최대한 압축,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만 살짝 언급해 주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와 마주 노려보고 있었다. 자, 시작했습니다. 파이팅 시작이에요. 이제 자, 철수와 영희가 마주 노려보고 있었다. 일단 여기 주인공은 누구를 설정할까? 주인공은 영수라고 할게요.
근데 철수와 영희는 제3의 캐릭터예요. 예. 마주 노려보고 있었다. 철수가 영희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예. 영희가 지지 않고 철수의 명치를 쳤다. 철수가 아파서 바닥에 뒹굴었다.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거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닌 캐릭터들은 이 정도로 그냥 시작, 발단이 됐어요. 시작이 됐고, 철수가 일단 선빵을 날렸죠. 그 다음에 영희가 지지 않고 명치를 쳤다. 철수가 아파서 바닥에 뒹굴었다.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깔끔합니다. 아니면 그냥 철수가 영희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자 영희가 철수의 명치를 치니까 철수가 아파서 바닥에 뒹굴었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가도 됩니다. 근데 주인공 등장, 영수와 철수의 싸움 벌어진다. 이때는 전투씬을 좀 더 몰입감 있게, 아 그래요? 버퍼가 아직도 걸리세요? 예, 유튜브로 제가 다시 올려놓을게요. 트위치가 좀 이 버퍼링이 되게 심하네요 요새. 이때는 좀 더 몰입감 있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영수와 철수가 마주 보았다. 마주 보았다. 마주 보고 섰다. 두 눈에서 시퍼런 광기가 뿜어졌다. 보시냐? 철수가 인상을 구겼다. 미친. 너야말로 죽고 싶은 거지? 그가 영수의 두 눈빛이 변했다. 순간 그의 몸이 허공을 갈랐다. 빡! 예, 이런 식으로 철수의 턱이 그대로 뒤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오른손이 철수의 머리를, 오른손이 아니고 잡아가 동시에 올려친 영수의 무릎이 철수의 철수의 얼굴을 뭉개, 코피가 터져 나오고 철수의 몸이 튀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간단하게 해봤어요. 전투씬을 쓸 때 이거는 제가 그냥 쓰는 스타일인데, 요거 보시면 아마 뭐 제 글도 특성을 좀 아실 텐데, 자 일단 분위기 조성을, 저 같은 경우는 분위기 조성을 좀 이렇게 위에 거는 이거는 그냥 제3의 캐릭터들이 하는 전투씬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찝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주인공이 전투를 벌인다. 그리고 그 전투를 벌이는 씬을 내가 표현을 한다. 그럴 때는 좀 시간별로, 시간 진행 순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수와 철수가 마주보고 섰어요. 일단 마주보고 서야 전투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영수의 그런데 일단 주인공인 영수가 좀 더 간지가 나야 되니까 영수의 두 눈에 시퍼런 광기가 뿜어져요. 일단 철수는 광기 그딴 거 없고 영수만. 예. 그리고 죽고 싶냐? 이런 말이 나오고 철수가 인상을 구겼다. 그 말에 철수가 인상을 구기는 거죠. 미친, 너야말로 죽고 싶지. 이런 대화가 일단 오고 가요.
이게 뭐냐면 시동을 거는 거죠. 이제 둘이 이제 싸우겠다는 그런 암시를 주는 거고, 시동을 거는 거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수의 두 눈빛이 변했다. 순간 그의 몸이 허공을 갈랐다. 빡!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거 조금 써주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철수의 턱이 그대로 뒤로 돌아갔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영수의 양손이 철수의 머리를 잡아갔다. 빠각! 동시에 올려친 영수의 무릎이 철수의 얼굴을 뭉갰다. 코피가 터져나오고 철수의 몸이 움찔 튀어올랐다. 이렇게 제가 한 장도 안 되는 그런 전투씬이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길게 쓴 문장이 거의 없어요. 요거 정도? 예, 요거는 근데 상하 설명이기 때문에 길게 쓴 게 아니죠. 지금 길게 쓴 게 아니에요. 길게 쓰게 간 게 아니고 대화도 짧게 갔어요. 죽고 싶냐? 너 정말 온유열에 설이 내릴 정도로 쳐맞고 싶으냐? 이런 게 아니고, 죽고 싶냐? 철수가 인상을 구겼다. 뭐 빡빡 구겼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철수가 인상을 구겼다. 예, 미친, 너야말로 죽고 싶지? 간단하게 대화도. 예, 영수의 두 눈빛이 변했다. 다른 단어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몰입도를 주기 위해서 짧게 가는 거예요. 짧게. 순간 그가 뭐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다 이게 아니고, 오른쪽 왼쪽 움직였다 뭐 이런 거 넣어도 좋긴 한데 너무 길지 않게, 순간 그의 몸이 허공을 갈랐다. 이러면 상하 설명이 다 되는 거잖아요. 영수가 허공을 날았고 빠각 소리가 나면서 철수의 턱이 그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단문으로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영수의 양손이 철수의 머리를 잡아갔다. 딱딱딱 끊어주고 빠각. 예, 이 빠각 하나가 모든 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동시에 올려친 영수의 무릎이 철수의 얼굴을 뭉갰다. 코피가 터져나오고 철수의 몸이 움찔 튀어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전투씬이란 것도 몰입도를, 그러니까 전투씬을 쓰는 이유가 왜 쓰겠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전투씬을 왜 쓰겠어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투씬을 쓰는 이유는 주인공의 매력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그 매력을 드러내려면 몰입도가 필요한 거고, 몰입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단문 형식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죠. 통쾌함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단문은 전투씬에 있어서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짧게 그 상황들 탁탁탁 쳐나가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호흡할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무슨 싸움 격투 영화를 보는데 되게 다 슬로우로 다 걸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슬로우로. 예, 슬로우로 걸어놨다고 생각하면 그게 재밌겠습니까? 그게? 그 주먹 한번 날아가는데 뭐 10초씩 걸리고 막 그러면 재밌겠어요? 1초에도 몇 번씩 팍팍팍 오가는 그런 주먹들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격투나 그런 복싱이나 이런 것도, UFC나 이런 격투 같은 것도, 그 순간적으로 오고 가는 펀치, 순간적으로 오고 가는 발차기, 킥,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이게 다른 생각을 못하게 몰입을 하게 만들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UFC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그 주먹들이 느리게 날아가면 재밌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예, 아마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제가 어떤 식으로 단문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쵸? 단문은 전투씬에 특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간별로 이렇게 가는데, 뭐 좋아요. 뭐 하는데, 이걸 다 머릿속으로 일단 그려놔요. 그려놓고, 이거를 딱, 그러니까 보세요. 몸에 허공을 갈랐고, 뭘 어떻게 했는, 주먹을 쳤던지 킥으로 쳤던지 어쨌든 얘가 뭐 톡이 돌아갔어요. 이런 거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독자들이 알아서 상상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여지를 놔두는데, 강조할 부분들은 이렇게
일단 니킥을 날릴 거잖아요. 양손을 잡고 니킥을 날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 이런 거 아니면 뭐 영수가 철수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하면은 뭐겠어요? 네, 오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유도의 기술이 들어간다는 전조죠. 순간 철수는 천지가 뒤집히는 착각에 빠져들어. 동시에 철수의 머리가 바닥에 처박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오늘 일본 축구를 하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유도를 쓰겠다면은 어느 정도 유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아니면 뭐 복싱 뭐 UFC 어떤 것들을 한번 다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거를 차근차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 나열을 하실 때 이렇게 문장식으로 나열을 하지 말고 단어들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세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어떤 건지 보시면은, 자, 여기 처음에는 마주 보고 섰다. 그 다음에 시퍼런 광기. 그 다음에 뭐 죽고 싶냐 이건데, 인상을 구겼다. 이런 단어들 있죠. 인상. 그리고 두 눈빛, 허공을 갈랐다. 철수의 턱, 뭐, 영수의 양손, 철수의 머리.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을. 짧게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투씬의 묘사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전투씬 제가 이거 예를 든 거는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서 그냥 뭐 제가 맞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좀 쓰시면 좀 자연스럽다는 말씀을 좀 들으실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전투씬 뭐 제대로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자, 일단 단문으로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문으로 쓰셔야 몰입도가 더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전투씬을 쓰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 통쾌함 있죠. 통쾌함. 그러니까 전투씬 전에 통쾌함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뭐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맥주가 가장 시원할 때가 언제냐고. 그 맥주의 시원함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 무덥고 그런 목마른 걸 계속 참아온 것처럼, 이 전투씬 전에 주인공이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기 전에, 이 전투씬 전에 통쾌함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라는 거죠. 그 상황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주인공이 참다 어떤 놈이 그러니까 계속 나대는데, 이걸 주인공이 참다 못 이겨서 나서서 박살을 낸다거나 그런 통쾌함이 있을 거고, 그리고 혹은 레이드물로 예를 들면은 누구도 못 잡는 뭐 그런 놈들 있죠. 예. 그런 뭐 몬스터가 있다 치면, 뭐 남들은 이렇게 막 덤벼들었다가 다 작살나고 그러는데, 주인공이 참았다가 갑자기 튀어나가서 그놈과 싸워요. 근데 남들은 한 방 맞고 떨어지더라도 주인공은 그러면 안 되겠죠. 주인공은 되게 멋있게 몬스터의 옆구리도 한번 칼로 찔렀다가 머리도 찔렀다가, 네, 무대 만들기 비슷한 겁니다. 예, 맞아요. 주인공의 매력이 있으니까 무대를 만들어 줘야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롯이든 뭐든 전부 이게 뭐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되게 유기적으로 놀아요. 유기적으로. 주인공의 매력은 소재에서 나오는 거고, 소재를 잘 살리려면 플롯을 잘 짜야 되는 거고, 플롯을 잘 짜려면 플롯을 잘 짜기 위해서는 문장, 단문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로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조금씩은 이해 가시죠? 예. 전투씬 전에 전투씬을 쓰는 기술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술 이렇게 어떻게 쳐 나가야 되는지, 예, 어떻게 이제 그 문장들을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요거는 각자 개인마다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연습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근데 제가 그
그거 다음에 또 강조드리는 게 요거예요. 전투씬이 그냥 의미 없이 나오면은 그냥 분량 채우기밖에 안 됩니다. 전투씬이 꼭 나와야 되는 이유를 꼭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전투씬을 한번 썼다 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몰입감 있게 더 멋있게 살려낼까,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 전투씬 연상이 어렵죠, 그런 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창이나 거미, 그래요. 전투씬 이런 게 창이나 거미인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계속 상상을 하는 게 용투의 거미의 각각을 파고들었다. 무쇠와 같은 각각의 이쪽 벌어지며 핏물이 영수는 때를 놓치지 않고 검을 잡은 손에 힘을 더했다. 화듯 근육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도 비슷해요. 주먹이든 킥이든 뭐 칼이든 창이든 보면 이런 게 있죠. 검이 파고 들었을 때, 검이 만약 각각이나 뭐 괴물의 뭐 과죽을 파고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상상력은 이런 거예요. 영투의 검이 괴물을 파고 들었고, 무쇠와 같은 가까이 쪽 벌어져 핏물이 솟아 올랐고, 상황이 계속 영투는 때를 놓치지 않고 검을 잡은 손에 힘을 더했다. 화덕 근육이 찢어지고 핏줄이 찢겨나간 감촉이 손을 통해 전해진다. 구워 괴물이 몸부림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전투씬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예.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전투씬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검이든 창이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전투씬을 제가 뭐 완전히 완벽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잘 쓰면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몰입도를 그러면 그만큼 높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미 괴물의 피부를 뚫었을 때, 혹은 인간의 몸을 뚫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검이 살갗을 뚫고 들어가는 그 느낌이 어떨까? 검을 어떻게 잡았을까? 주인공이 검을 잡았을 때, 괴물의 각각을 찔렀을 때 주인공은 어떻게 그런 느낌을 들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해라 공식 같은 걸 말해줄 수 없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쓸 때는 이렇게 좀 시간 순서대로, 혹은 검이 그놈의 그 괴물의 뭘 파고 들었을 때 괴물의 반응, 혹은 영투의 그 주인공의 반응,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죠. 또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전투씬이 왜 나와야 되는가? 예.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다음에 나오는, 아, 그래요? 아, 외국 서버로 돌려지는구나. 예. 아이고야. 트위치가 정말 막 이게 서버가 잘못 걸리면 이렇게 되나봐요. 저번부터 그러네. 제가 다음에는 한번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방송을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저도. 아유, 안 되겠어요. 일단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어서 하자면, 전투씬 전에 통쾌함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몰입도 있는 전투씬을, 네네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할게요. 아, 성애? 아, 예, 이거 잠시만요. 제가 좀 복사 좀 해놓을게요. 이게
채팅창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자 지금 예 지금 한 시청자분이 이렇게 주셨는데, 아 야설? 예 야설. 아 좋다 야설. 네. 자 성희씨는 어떻게? 야설은 법적 문제 수위 수준. 효과음이 언제 넣어야 1인칭일 때 말하다 보면 또 있던데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일단은 지금 1번부터 가볼게요. 성희씨는 야설은 19금은 어차피 걸리잖아요. 이건 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19금이 어쨌든 이건 좀 이따 다룰게요. 요거는 좀 이따 다룰게요. 요거는 오늘 방송이랑 조금 연관이 없어서.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부터 강조하는 건 요거 하시고, 제가 혹시 전투씬 쓰기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쓴 예시 있죠. 요런 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작가는 어떻게 이렇게 쓰고 있고, 이 작가는 어떻게 이렇게 썼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살을 더 묻히면 전투씬, 제가 평소에 쓰는 전투씬이 나와요. 저는 이거 지금 제대로 쓴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살을 더 붙이면 제가 평소에 쓰는 전투씬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좀 더 세밀하게 진행이 돼요. 예. 근데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덧붙여 보시길 바라고. 전투씬 잘 쓰는 방법은 그런 전투 장면들을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책을 통해서든 영화를 통해서든 뭐 등등을 통해서도 어쨌든 예, 많이 보고, 저 사람은 왜 저 상황에서 이렇게 때리지? 저 사람이 저렇게 때리는데 어떤 모습이 나오더라? 이런 걸 보시고 다 이렇게 묘사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게 있죠. 인상에 남는 그런 장면 있죠. 그걸 하나만 딱 잡고 그런 걸 묘사를 해주세요. 인상에 남는 딱 그런 장면. 그걸 딱 사진으로 찍어놨다고 생각하시고 묘사를 하시면 돼요. 인상에 남는 거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전투씬이 임팩트처럼 맞아요. 임팩트 장면 그런 식으로 영화 예고편에서도 보면 되게 임팩트 있는 장면들만 딱딱딱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임팩트 있는 장면을 딱딱딱 놔두고 그 다음에 살을 조금씩 붙여나가면 돼요. 단 장문이 아니고 단문식입니다. 단문식을 딱딱딱 붙여나가면 몰입도를 해치지 않으면서 속도도 빠른, 그리고 몰입도가 괜찮은 전투씬이 완성이 될 거예요. 일단 그렇게 가시면 돼요. 전투씬은. 그리고 전투씬이 너무 많으면 좋냐 안 좋냐 이 질문은 제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글에 있어서 전투씬이 녹아 있다면 그건 몰입도로 분명히 올려주는 거고, 근데 전투씬만 있다면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는 분명히 이거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네, 일단 요 전투씬은 솔직히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긴 해요. 전투씬 같은 경우는 캐릭터 설정이나 이런 것처럼 크게 말씀드릴 게 없긴 해요. 근데 말씀드릴 건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일단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해볼게요. 네, 19금이 걸리면 법적 문제는 어차피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칠님이라고 굉장히 잘 쓰시는 분 계시죠? 이분 소설 보시면은 근데 수위 문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위 문제 19금이라고 해서 너무 수위 높게 가면 오히려 재미없을 것 같아요. 보여줄 듯 말 듯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거든요. 뭔가 그 상황을 되게 재밌게 묘사한 진짜 감칠맛 나게 묘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범팔님은 이제 좀 백화된 분?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시는 분? 그런 느낌이죠.
이거 쓰실 때는 이제 번칠님이셨죠? 예. 네. 어쨌든 그 수위 문제는 너무 막 진짜 대놓고 막 쓰는 것보다는, 네. 그게 또 필력 같아요. 저거, 요거 그 뭐야, 19금물 쓰시는 분들은? 그걸 잘 하셔야 또 많이 그게 되는 것 같고. 효과음이란 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이 성애신에서, 이 19금에서 효과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는 저 몰라요. 제가 뭘 알아야 알죠. 좀 모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는 번칠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1번은 제가 대답을 해드린 것 같은데 2번은 저 모릅니다. 이거 뭐 성의 신에서 효과음을 어떻게 넣어야 안 유치 멋있는 이건 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전 몰라요. 네.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인칭인데 일기 형식이라서 말하다 보면 독자에게 말 거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조금 지양 하셔야 됩니다. 지양. 이거는 왜냐면 예전 좀 오래된 소설들의 기법이라서 요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나는 이제부터 밥을 먹으려 해. 그거 괜찮은 생각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건 아닌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표현. 예, 그렇죠. 몰입도가 깨져요. 그거는 웃기잖아요. 솔직히. 아니, 드라마 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보는데, 갑자기 등장인물이 카메라를 보고, 이거 재밌어?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독자에게 말 거는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고, 내가 뭘 하고 있냐고? 이런 거는 좀 한두 번씩, 그러니까 한 10화당? 한 5화당 한 번?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래도 너무 과하게 쓰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너무 과하게 쓰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좀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3인칭일 때 무조건 이름부터 시작하는 건 눈에 띄던데 뭐 방법이 없을까요? 백작은 뭐 인치 대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백작은 물을 마셨다. 그리고 그는 밥을 먹기 위해 움직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죠. 인칭 대명사라는 것도 있고. 오이가 포크 그리고 위에 이렇게 그는 돼 있으니까 포크를 집어 오이를 찍으니 옆에서 영희가 핀잔을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이해 가시나요? 지금 백작은 물을 마셨다. 그리고 그는 밥을 먹기 움직였다. 그리고 하는 그거요.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포크를 집어, 그냥 다 이거 주어 생략하고 포크를 집어. 왜냐면 위에 이미 그는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밑에는 포크를 집어 오리를 찍으니 라고 표현을 해도 이게 누구냐는 건 나오잖아요. 백작이라는 이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들 제가 요거는 다 이제 뭐 답변이 되셨죠? 저 2번은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2번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다른 거는 질문은 제가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전투씬 이만하고요. 전투씬은 아까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고 상상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저도 저만의 그 전투씬을 표현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좀 전투씬 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솔루션보다는 어떻게 좀 과정, 예, 전투씬을 잘 쓸 수 있는 과정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정도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전투씬에 대해서 잘 말씀드린 것 같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제 거 유튜브 딱 보면 이게 보면 볼 때마다 뭔가 3인칭을 쓰니 쓰다 보면 주인공의 독백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곤란하고 이런 식의 독백이에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걸 잠깐만요. 보내신 소설 중에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밑에 거를 보다가 위에 걸 하나 못 본 게 있는데 임팩트 장면 아까 전투씬 임팩트 장면도 다대일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1대1로 상정을 하고 앞에서 만약에 사방에서 들어온다 치면은 앞에서 하는 놈 옆에서 하는 놈 그 옆에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다대 1은 3인칭을 쓰다 보면 주인공이 독백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이거는 이것도 독백이 너무 많이 나오면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몰입도가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때 독백이 나오냐면 주인공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파악을 했을 때 이거를 지문으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주인공을 둘러싼 어떤 속임수나 이런 거를 눈치를 챘는데 묘사에서 그걸 하는 거는 지문에서 나오는 건 좀 지양을 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대사로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사나 독백 이런 형식의 독백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지문을 단문으로 쓰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지문은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건데 거기다 주인공의 독백이 붙어버리면 독자들이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할 여유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하게 되면은 좀 몰입도가 깨지게 되는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칭. 네, 지금 두 분이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잠시만요. 어디 갔어? 네, 지금 프로토원님이 인칭 때문에 고민하신 거 제가 그래서 그때 인칭 방송을 한번 했었죠. 네,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나오긴 나옵니다. 네. 이제 저녁 먹긴 글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지문은 지문, 대사는 대사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쓰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거는 일단은 기초를 쌓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그 1인칭으로 이렇게 무한의 마법사나 이런 게 1인칭으로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이유는 그 이야기 전개가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받쳐주니까 그 몰입이 일단 몰입이 깊게 돼 있으면은 가끔 그렇게 뭐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야기는 흘러가지도 않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이나 묘사나 그런 대사 처리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몰입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근데 그거는 그렇게 쓰신 실질적인 예, 어렵죠. 그런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부분 원래는 그 직접 쓰신 글을 보고 말을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부터는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는 부분.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왜냐면,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버려가지고, 예. 저도 그래서 이걸 제가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는, 예. 그러신가요? 예, 지금 간평이 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간평이 막 쏟아져가지고 정신이 하나 없었어요. 예. 일단은, 예, 보내셔서 한번 또 제가 볼게요. 그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요? 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막 메일이 막 왜냐면 메일이 갑자기 트위치나 유튜브 이제 유튜브 댓글도 그 메일로 오거든요, 저한테. 유튜브 댓글도 막 달리는 거 엄청 많고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 뭐 구독했다 뭐 이런 댓글도 엄청 많고 갑자기 메일 간평입니다, 간평 요청입니다 이런 게 막 쌓여가지고 그거 분류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고 지금 그래가지고 진짜 죄송하게도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거는 제가 너무 죄송스럽지만 지금 체크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깜빡깜빡 하나 봐요. 제가 그런 거 좀 늦어지는 경우 있으니까 그거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도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그거.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야. 아이고. 제가 뭐 한 게 뭐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을 읽어보고 제가 좀 어느 정도 도움 드릴 게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배우고 싶으실까요? 뭘 좀 알고 싶으실까요? 스토리 라인을 잡아볼까요? 스토리 라인을 잡아봅시다. 자, 이 스토리 라인. 제가 지금 스토리 라인 이런 거를 꺼내 들었다는 얘기는, 히로인? 네, 히로인은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이 없는데? 캐릭터? 예, 안 그래도, 네, 말씀하세요. 일단 프로토원님 질문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일단 프로토어님 지금 타자 치시는 것 같으니까 백장요? 별 뜻 아닙니다. 그냥 백장이에요. 네,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네, 일단 캐릭터 후편을 저도 유튜브를 봤는데 제걸 좀 미진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안 그래도 그 후속편을 제가 지금 하려고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아마 조만간 그것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지금 10편, 12편 막 넘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이 방송이 종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백신은 아닙니다. 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빨리빨리 물어보십시오. 네.
제가 공부라도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좀 말씀 도움드리고 싶고 그렇거든요. 예. 일단 다음에는, 예? 아, 종방 한다고요.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몰아쳤더니 제가 미천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예. 일단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다음에는 다음 방송 때는 스토리라인 잡아보는 걸로 하고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고 원래대로라면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뭐 그런 거 이거 글 봐주고 글 봐드리고 뭐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은데 지금 뭐 온라인 상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론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론이나 이런 것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카페가 따로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간평 받고 싶으신 작품을 올려놓으시면 다른 분들도 그걸 읽어보시면 제가 그 글에 대한 간평을 방송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거 어떤가 싶어요. 서로 이제 특정한 작품을 놓고 다 같이 보시고, 그러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요 부분 해서 체크를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좀, 뭐랄까,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송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그걸 보면서 어떤 작품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작품을 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통적인 거에 대해서 감평을 받는다면은 아마 좀 공통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제가 어떤 피드백을 해드린다면은 여러분들도 좋지 않을까. 예.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 일단 여기에다가도 제가 하겠지만 다음 방송 때 제가 카페 주소를 말씀드릴게요. 그 유튜브 쪽에도 한번 올려놓고 할게요. 왠지 지금 트위치가 좀 활성화가 돼 있으면 투게더 게시판 열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트위치는 제가 많이 사람이 없어서 예? 뭐 조금 그러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카페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그걸 방송에서 짚어보고 실질적인 어떤 적용법도 알아보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유튜브 방송? 유튜브 방송은 유튜브 생방. 유튜브 생 라이브 말씀하시는 거죠. 유튜브 라이브. 그쵸?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안 해봤어요. 그거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나중에 뭐 공부해서 유튜브 라이브도 한번 틀어보죠 뭐. 예, 동시송출로. 예, 동시송출 한번 해볼게요. 제 컴퓨터 사양이 될지는 모르겠네. 그 동시송출. 음, 잘, 아, 트위치 서버가 안 좋구나, 지금. 에휴, 그래서 전 유튜브 쪽이 되게 좀 편해요, 저도. 왜냐면, 유튜브로 진짜 옮겨버릴까요?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시려나? 뭐, 많은 분들이 봐야 좀 도움이 될 텐데. 제가 그러면 카페를 그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가입해 주셔야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아니면 가입을 해 주셔서 또 간평 글도 봐주시고 그래야 같이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지. 몇 분만 보시고 몇 분 안 보시고 그러면은 그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방송하는데 아무도 교과서를 안 들고 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좀 그게 좀 그래요. 예. 일단은 그러면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너무 끊긴다고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다 아프네요. 네, 일단 오늘은 진짜 진짜 잡담이 더 많네 오늘은. 그렇지만 뭐 필요한 얘기니까. 그쵸? 음,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카페는 그럼 다음 방송 때 제가 공개를 하는 걸로 하고, 유튜브 분들도, 그쪽에 뭐 가입해 왜냐하면 제가 메일로 간평을 받아보니까 너무 정신없고, 제가 피드백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내가 이거 답장을 언제 보냈던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막 해서, 차라리 카페에서 이제 고정된 글로 보면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 그 카페를 띄워놓고 그 글을 보면서 같이 간평하는 시간도 가지고 피드백하는 시간 가지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찬성하시면 댓글로 11111 눌러주세요. 댓글로 안 눌러주시면 저 안 합니다 그거. 네, 일단 다음 주제는 스토리라인을 잡아봅시다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미 제가 이때까지 말씀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들었는데, 네. 유튜브 분들도, 네. 1111 달아주시면 제가 그 숫자 보고 한번 제가 그 카페를 공개할게요. 스토리 라인을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아볼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거를 한번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을 처음부터 보셨다면은 아마 지금쯤에는 그런 걸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캐릭터 편은 후속편이 지금 제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캐릭터 편 잡겠습니다. 방송 시간. 네. 아니, 누구나 그래요. 여기서 제가 확실히 하나 밝히는데, 지금 방송을 하는 저라고 해서 모든 작품이 뭐 이렇게 성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군대 가서 사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0점 사격을 하잖아요. 그 표적에 맞추려고. 그런 걸 빨리 할 수 있다 뿐이지, 수능 족족 대박 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0점 사격을 하는 이유가 빨리 그 광역에 그 명중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그걸 아시고 시작하는 거랑 모르시고 시작하는 거랑 방송을 보신 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시고, 고맙게도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시는 거겠죠? 아닙니다. 제 소설은 나중에. 제 정체는 나중에. 아직은 그냥, 아직은 그냥 할게요. 나중에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네. 네.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유튜브 시청자분들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 부탁드리고 좋아요 달아주세요. 댓글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카페 얘기 11111 네, 달아주세요. 네. 네, 일단 그렇게 하고 그러면 간편 같은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이 우리가 축구가 토요일이죠. 제가 목요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목요일 11시 정도에 다시. 네. 11시 정도에 스토리 라인을 잡아보는 방법 가지고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뵐게요. 예, 구독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상한 네. 그럼 푹 쉬시고요, 여러분들. 백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